네, 국내 이슈 체크인 한양증권 권충용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, 자 우리가 오늘 어떤 내용들 얘기를 좀 나눌지 이슈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. 네, 오늘의 이슈는 자연스러운 조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요. 저희는 뭐 1950선이 무너진 부분이 사실 좀 우려가 되는데 일단은 제목을 보니까 자연스러운 조정이라는 거는 그렇게 좀 큰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내다보시는 것 같은데 일단 어제장 정리를 좀 해주시죠. 네, 뭐 제목 그대로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조정을 좀 맞았던 것 같습니다.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11포인트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1950포인트 사수에는 실패를 했습니다. 다만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정중한데 한 0.8%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장 마감할 때는 상승을 하면서 좀 마감을 하는 것으로 마감을 하면서 좀 끝이 났습니다. 일단은 외국인들이 양시장 모두 좀 매도를 하였으나 뭐 크게 의미를 두시진 않아도 될 것 같고요. 그동안 외국인이 산 것에 비해서는 그렇게 매도 물량이 좀 크지는 않았습니다. 그리고 뭐 글로벌 증시라든지 원자재 모두 반등폭이 굉장히 좀 컸던 상황이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뭐 기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미국 증시, 유럽 증시도 굉장히 좀 V자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지금 한국 시장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서 또 안 좋은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. 2월 수출이 좀 최악의 부진을 나타냈다라고 뉴스가 좀 나오면서 화장품이라든지 중국주 쪽이 굉장히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. 코스닥의 경우 월요일에 나온 뭐 고스트 레이븐 리포트 때문에 또 셀트리온이 굉장히 좀 휘청휘청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 뭐 코스닥 쪽에서 나온 외국인 물량들은 대부분 또 셀트리온의 물량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셀트리온에서 외국인이 한 200억 가까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총 한 350억 정도에서 반 이상은 셀트리온 물량이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기술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던 구간이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그래도 좀 안도감을 형성시킬 수 있는 분석인 것 같은데 앞으로에 대한 추가 하락에 대한 어떤 가능성도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. 일단 수급 쪽으로도 상당히 부진, 무엇보다도 앞서 얘기가 나왔지만 중국 지표 상당히 어지럽고 이와 함께 바이오주가 요즘 최근에 좀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여요. 맞아요. 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악성 루머들 좀 쏟아지는 모습이었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좀 점검해 주시죠. 네, 맞습니다. 말씀하신 대로 뭐 셀트리온이 루머성 리포트로 인해서 외국인 대규모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. 그로 인해서 뭐 바이오주의 센티멘탈이 거의 깨졌다시피 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. 다만 뭐 회사 측에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쉽지 않겠다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굉장히 좀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방송에서 뭐 맞다 틀리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추가 하락은 쉽지 않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. 일단은 뭐 내용을 봤을 때는 3년 전에 나왔던 우려 사항들과 대부분 좀 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오래된 악재들 아니면 오래된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울거먹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루머성이 짙다라고 좀 보셔도 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더군다나 뭐 셀트리온의 경우는 딱히 바이오라기보다는 뭐 복제 신약이기 때문에 제약 쪽에 좀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뭐 고퍼주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다만 뭐 중국 수출 부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중국주의 센티를 좀 많이 깨트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은 뭐 핑계거리를 좀 찾아보자면은 춘절이 2월 초에 있었기 때문에 1월에 물동량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1월 수출 물량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2월 달에는 또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수출이 큰 폭으로 전월 대비 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 아니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양회에서 2009년 리먼 사태 수준 한 2.2조 위안 정도의 경기 부양책 금액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. 2009년에는 한 4조 정도였는데 일단은 연초에 2.2조를 싼다는 얘기는 2009년 정도의 뭐 자금을 사용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강력한 부양책이 아니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 부분에서는 좀 굉장히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추가로 뭐 유가도 40불대 회복을 하면서 제2의 뭐 금융 사태는 좀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자유로워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철강도 굉장히 좀 쇼티지가 좀 발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. 뭐 물론 중국 쪽에서 공급이 좀 줄어든 것이 크긴 하겠지만 수요도 그만큼 좀 탄탄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좀 글로벌 증시를 괴롭혔던 악재들이 굉장히 좀 하나둘 제거돼 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된다면 이제 중국의 어떤 조정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일시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, 앞으로 그러면 중국 시장은 좀 길게 볼 때는 좀 어떻게 좀 괜찮게 흘러갈까요? 어떨까요? 네, 중국도 뭐 제가 봤을 때는 바닥을 좀 다지지 않았는가라고 좀 생각을 되고 있고요. 일단 펀더멘탈 쪽으로는 일단 초반 하락이 나왔을 때하고 크게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.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좀 봤을 때는 좀 양바닥을 찍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서는 중국은 좀 대바닥을 찍은 것이 아니겠는가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경기 부양체가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시장의 안정감을 굉장히 좀 찾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다만 뭐 짧게 조정이 지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. 뭐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
구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전 세계적으로 좀 같이 조정이 나왔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추가 상승을 위한 자연스러운 조정이기 때문에 뭐 조정 시에는 매수를 하셔도 되겠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동안 좀 상승세가 좋았던 대형주 제가 지난번에도 뭐 이런 상황으로 좀 조정폭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랬는데 이번에 만약에 조정폭이 좀 깊어진다면은 이번에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중국 관련주 또한 굉장히 좀 하락폭이 심한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. 그런 종목들 잘 추려내신다면은 큰 폭의 상승률을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 아니겠는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짧게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중국 증시는 지금 오히려 들어가는 게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. 이렇게 조정받을 때 한번 노려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. 네, 이보 전제들 위해서 일부 좀 후퇴하는 그런 지금 조정을 오히려 기회로 좀 삼아보자라는 전략 참고해 주시고요.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, 과장님. 네, 고맙습니다.